코빗 리서치 센터가 올해 5월에서 8월 기관 투자자의 암호화폐 투자 동향을 살펴본 자체 분석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리서치 센터는 코인베이스 프라임을 활용하는 기관이 1,500곳 증가했다고 설명하면서 기관 투자자의 시장 참여는 건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2017년 전산장애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암호화폐가 급격히 하락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음에도 전산장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며 피고는 서비스 이용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그룹이 사내 청년층의 B2 특별 관리에 나섰습니다. 삼성그룹은 올해 초 대행사를 통해 국내 한 대형 로펌과 업무 협약을 맺고 계열사 직원들의 도산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넷마블 핵심 자회사인 넷마블 FNC가 주요 계열사 사명의 메타버스를 잇따라 접목하고 있습니다. 넷마블 FNC는 지난 6월 인수한 플로피 게임즈의 사명을 최근 메타버스 게임즈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브스가 지난 6월 14일 기준으로 취합한 전 세계 157곳의 거래소 내 비트코인 1일 거래량은 1,280억 달러로 업계가 내놓은 2,620억 달러 대비 51%가량 적은 수준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스텔라, 지캐시, 호라이즌의 증권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해당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판별될 경우 그레이스케일은 새 신탁을 청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8월 30일 화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이달 들어 약 18%가량 하락했습니다. 8월 기준으로는 2015년 이후 최대 하락률인데요. 이와 관련해 글래스노드는 암호화폐 시장 흐름은 2018년 후반 약세장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면서 거시적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바닥을 다지는 단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 산하의 코빗 리서치 센터가 올해 5월에서 8월 기관 투자자의 암호화폐 투자 동향을 살펴본 자체 분석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리서치 센터는 2021년 11월 첫 리포트를 시작으로 4가지의 지표를 근거로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투자 동향을 주기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래퍼 자금은 7월 초 반입 전환에서 8월 둘째 주까지 6주 연속 유입됐다고 합니다. 또 8월 셋째 주 기준으로 비트코인 래퍼 자금의 총 운용 자산은 338억 달러로 연초 대비 약 39%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리서치 센터는 전분기 대비 벤처 캐피탈 자금 조달 건수가 증가하고 민간 자금 조달이 후행 지표로 반영된다는 점을 들면서 이 같은 하락은 일시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리서치 센터는 기관 투자자들의 타격은 다소 한정적이며 투자 여건은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특히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자체 브로커리지 플랫폼인 코인베이스 프라임을 활용하는 기관이 1,500곳 증가했다고 설명하면서 기관 투자자의 시장 참여는 건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2017년 전산장애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배상해야 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16부는 투자자 190명이 빗썸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했는데요. 재판부는 원고 190명 가운데 132명에게 빗썸이 총 2억 5,138만 8천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빗썸은 2017년 11월 12일 평소 10만 건 안팎이었던 시간당 주문량이 20만 건 이상으로 치솟아서 거래장애 발생 비율이 50%를 넘어서자 회원들에게 전산장애가 생겼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약 1시간 30분 이후 거래가 재개됐지만 투자자들은 거래가 중단된 시간 동안 비트코인 캐시와 이더리움 클래식 등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해서 시세 차이만큼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암호화폐가 급격히 하락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음에도 전산장애로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거나 매도 주문하지 못하는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며 피고는 서비스 이용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술적 시도가 실패했을 때 발생하는 부담이나 비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피고가 책임져야 하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회원들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그룹이 사내 청년층의 B2 특별 관리에 나섰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올해 초 대행사를 통해 국내 한 대형 로펌과 업무 협약을 맺고 계열사 직원들의 도산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회사가 개인 회생이나 파산 희망 수요를 조사한 뒤 로펌의 희망자를 소개하면 로펌이 해당 직원의 도산 업무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파산 관자인 선임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 등 도산 처리 비용은 회사에서 일부 부담을 해주는데요. 다만 코밍아웃을 하면 회사에서 문제 사원으로 낙인 찍힐 것을 두려워하는 실제 신청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기업이 사내 변호사 상담이 아닌 대형 로펌과 제휴까지 맺어서 직원 도산 문제를 돕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국내 최대 그룹인 삼성에서 이러한 사내 복지 제도를 도입한 것은 주식이나 코인에 손을 댔다가 빚더미를 떠안는 젊은 사원들이 늘면서 기업의 인력 관리 차원으로 도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넷마블 핵심 자회사인 넷마블 FNC가 주요 계열사 사명의 메타버스를 잇따라 접목하고 있어 업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임업계와 인터넷 등기소에 따르면 넷마블 FNC는 지난 6월 인수했던 플로페 게임즈의 사명을 최근 메타버스 게임즈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14년에 설립됐던 플로피 게임즈는 요괴, 크로스 크로니클 등을 만든 게임 개발사로 넷마블 FNC가 포괄적으로 주식 교환 방식으로 자회사로 편입시켰습니다. 또 향후에는 기축통화 큐브를 주축으로 하는 자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가동할 게임 개발을 주로 맡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넷마블 FNC는 메타버스 컴퍼니 등 메타버스 관련 상호를 여럿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향후에도 이러한 메타버스 사명 행보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회사 측은 인수한 회사는 사업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보여주면서 공통된 비전을 가져갈 수 있도록 사명을 변경했다라고 전했는데요.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기업들과 인수 그리고 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포브스가 지난 6월 14일 기준으로 취합한 전 세계 157곳의 거래소 내 비트코인 1일 거래량은 1,280억 달러로 이 업계가 내놓았던 2,620억 달러 대비 51%가량 적은 수준으로 밝혀졌습니다. 포브스가 내놓은 비트코인 거래량 괴리 발생의 주된 원인 요소는 자전거래라는 뜻을 가진 워시 트레이딩이었는데요. 이 워시 트레이딩을 통해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거래량을 부풀려서 비트코인의 거래가 실제보다 더 인기 있어 보이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 포브스의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포브스는 워시 트레이딩은 실제보다 더 많은 거래량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의 거래를 장려하고 있다며 허위 거래량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 영역은 규제 감독이 없는 암호화폐 거래소다라고 전했습니다. 규제 감독이 없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포브스가 집계한 1일 거래량과 실제 수치가 59%가량 차이 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신탁 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스텔라, 지캐시, 호라이젠의 증권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지난 6월과 8월 SEC로부터 관련 조사를 받았는데요. 코인데스크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SEC는 그레이스케일의 스텔라, 지캐시, 호라이젠 신탁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레이스케일은 오늘날 있는 자료를 검토할 때 현재 증권으로 볼 수 있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앞서 그레이스케일이 5월과 6월 제출한 서류에서 세계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한 것과는 입장이 달라진 것입니다. 또한 그레이스케일은 8월 16일자 서류에서 외부 변호사로부터 연방증권법에 따른 스텔라, 지캐시, 호라이젠 위치에 대한 서류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증권 여부 관련 사항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해당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판별될 경우 그레이스케일은 새 신탁을 청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벤자민 코엔이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7,600억 달러 선까지 밀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최근 암호화폐 약세 흐름을 닷컴 버블과 비교하면서 글로벌 암호화폐 시총이 7,600억 달러까지 밀리며 약세장이 심화가 되면 기술적으로 60% 상승을 동반하는 반등이 나와서 시총은 1조 달러 수준을 단기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항상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비트코인 전망과 차트 분석은 정오에 방영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소통의 시간대 뵐게요. 안녕!